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회의, 유엔 총회를 비롯하여 지금 아태 회의 샌프란시스코에 가 계시는데 가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주목을 받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유럽도 부러워하고 아프리카도 부러워하고 남미도 부러워하고 심지어 미국도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걸 다 부러워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치하는 거대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 이놈들의 지금 범죄 행위를 우리가 속속히 파헤쳐서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먼저 국민의힘 정당부터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왜 지들끼리 싸워요? 국민의힘 정당은 왜 지들끼리 싸우냐고요? 왜 그래요? 제가 선생님 가장 큰 거는 지금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네. 주사파들에 대한 분노가 가장 앞장서요. 아니 주사파 그거 놔두고 국민의힘 정당 왜 싸우냐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분노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는 대한민국 망치는 주사파에 대한 분노는 안 보이고 그렇지. 자기들의 기득권 이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손쉽게 국회의원에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영남이나 그다음에 강남 이런 데 가면 자기가 왕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뭐 구청장도 자기가 공천하죠. 그 밑에 뭐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다 공천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네 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목사님 이분들은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이 왕하는 데는 지역구 왕하는 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소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개파를 보면은 첫째 이제 그래도 당 대표인 김기현 있죠. 김기현. 예, 김기현 또 그다음에 또 정반대로선 그 홍준표 지금 말하는 거 보면요. 지난주에 나는 총선에 관심 없어. 어차피 뭐 결과는 뻔한데 그 후에 총선 후에 나는 내 정치 시작하겠다. 저 인간이 저 말입니까? 저 홍준표 저거 말하는 게. 참 한심한 놈들입니다. 이동호 교수님 대답 좀 해봐요. 옛날에 홍빠였었잖아. 홍빠는 아니고요. 그 홍준표 4%때 홍준표를 도와서 어쨌든 그 제1야당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씨의 최고 약점은 자기 외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근에 있었던 뭐 이동호 교수를 비롯해서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관계가 원수로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종혁 의원을 비롯해서 거기는 사실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선대 본부장, 총괄 본부장. 근데 전부 다 원수가 된단 말이야. 유석준 교수도 사실은 유석준 교수도 그렇고 다. 홍교안대 혁신위원장 아니 그 홍준표도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홍준표 씨가 그 국회의원 대표 그만뒀을 때 그 캠프를 만든 사람이 유석준인데 거기도 내쳤어요. 옛날에 그 김영삼, 김대중이가 자기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 보면 영원히 가거든. 영원히. 마침 종교적 교주처럼 그렇게 딱 가거든요. 근데 이 홍준표는요. 그냥 이용만 해먹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홍준표 저 돕는데 그 대선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독자유통일당 이름으로 가서 세상에 안 가려고 하는 김성규 장로님까지 설득해가지고 가가지고 공식 기자회견하고 두 손을 들고 홍준표 손을 들고 막 지지해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그 교섭을 저랑 맨 처음 시작해서 그건 제가 내용을 잘 알죠.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도왔는데 그러면 끝난 뒤에 되든 안 되든지 전화 한 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도와주셨는데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화를 한번 해야 돼.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나올 때 있죠. 대선 후보 또 대통령 선거 후보 나올 때 그때 또 전화가 왔어. 또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성들이 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또 이준석 계열이 있죠. 이준석 계열. 유승민? 네, 이준석. 예. 그만 왜 그래요 도대체? 그 좀 해석 좀 해봐요. 아니 이준석은 제가 보기엔 정치 잘못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 정치의 가장 큰 우선은 공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 애국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기술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술부터 배웠습니다. 그 좋은 머리가 엉뚱한 사적인 기술만 배워가지고 장난치는 것부터 배웠어요. 자 짤막짤막하게 유승민은 또 왜 그러는 거야 또?
유승민은 제가 만나보니까요. 이 친구는 제가 보니까 우선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민정계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민정계 밑에 자랐으니까 자라면서 지는 새칭 민주계식으로 민주화 운동에 뭔가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는 지적 허영심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대학에서 그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은 내가 보니까 위스콘신에서 그러니까 좌파 경제학을 배웠더라고요. 맞아요. 위스콘신은 다 좌파예요. 예, 좌파 경제학을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아시다시피 이 여의도 연구원에 와가지고 그 KDI 있다 여의도 연구원 왔지 않습니까? 와서 지가 관여하는 선거는 다 졌습니다. 맞아요. 이해창 선거 지가 두 번 다 관여 두 번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유승민은 좌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좌파고 머리 말만 뭐 국방 이거는 뭐 저 그 보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가 좌파예요. 나머지는 다 좌파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는 얘가 볼 때 얘는 좌파고 몸은 보수에 와 있고 그러니까 동상이몽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 제가 좌파에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유승민은 지금 틈만 나면 우리 보수를 배반하고 보수에게 칼질하고 좌파랑은 싸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거의 똑같아요. 이준석, 전준석도 문재인하고 한마디도 목사님 싸울 때 한마디도 안 싸우고 지가 당대표 하면서 우리 보수 내부만 그 뭡니까 계속 분탕질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은 또 왜 저러는 거야? 또 김기현은. 잘 모르겠어요. 김기현이가 왜 저기 말이야 지금 저는 김기현이 결국 지금 저 발을 뺄 물러날 뭐 모양새 갖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고. 아 정말 우리 저 이동호 교수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경력을 또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장단점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국회를 완전히 개혁시키겠습니다. 그 김기현 씨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인요한 그도 좀 정치적 미숙한 게 뭐냐면 사실은 좀 짜고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나서 전화 통화해도 되잖아요.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너는 좀 버티다가 결정적일 때 네가 좀 해도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그 김기현도 신호를 보냈거든요. 지금 김기현 측근 말을 빌어서 뭐라고 신호를 보냈냐면 지금 내가 그동안 정치의 영화는 다 누렸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다 누렸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뭡니까 울산이나 이 지역구 자기가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불출마 선언도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용하나 거의 비대위하고 좀 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뭐라도 몰면서 뭔가 좀 여지를 서로 줬어야 된다. 난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용하는 인용하는 대로 뭔가 이게 아무 신호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거든요, 목사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 김기현은 정계 은퇴해야 돼요. 은퇴되고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울산에 있는 이광희 목사 데려다가 기자회견 한번 해야 돼. 기자회견 해서 강제로라도 하차시켜야지. 뭔데 도대체 말이야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되냐 말이야 도대체가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에는 또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이 장제원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잘 알죠? 우리 그 이동호 교수님. 오늘 저 불러다가 지금 네. 아예 그냥 청문회에 돼, 청문회. 못을 그냥 꽉 네. 장제원 잘 알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가? 벌써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뭐 4,000명 모아가지고 뭐 무슨 대회하고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새칭 실세들이 저러다가 다 지금 잘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재호 의원도 그 뭡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저기 그 경상북도에다가 10,000명 모아가지고 등산회 하다가 하면서 그 2인자 자리에서 거의 이제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도망갔거든요. 그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내가 볼 땐 장제원도 사실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면 자중해야 됩니다. 참 제가 이 말하기 어렵지만 그 다음에 또 뒤에 숨어 있는 또 저 권성동 또 있잖아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내가 보기엔 사실상 거기는 이미 손발 다 잘려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권성동 같은 경우는 대단한 그 자기 지역구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성동 같은 경우는 자기 이대로 버텨도 무소속 나와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권성동은 재공천해야 돼. 왜냐하면 일단 이겨야 되니까. 권성동 아니면 또 좌파한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상도는요 누가 보리자리를 꽂아놔도 다 당선되는데 왜 떠냐 이거지. 그리고 또 진짜 뒤에 숨어있는 크레물린 있잖아요. 예? 그 김무성 지금 뭔 생각하고 계실까? 김무성 의원은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예. 그래서 난 생각은 요즘은 좀 잘 몰라서. 제가 보기엔 김무성 의원은 크레물린과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 소림사인데 그러면? 그게 크레문과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의원은 이제 이번에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판을 짜는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은 지금 그 선거제도 개편
여기에 관심, 그러니까 그 공천제도 개편에 여전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영작 박사 모셔다가 거기서 그 포럼에서 그러니까 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그런데 왜 나를 안 부르고 왜 이제 이영작을 부르고 난리야? 나를 강사를 불러야지 말이야. 목사님 불렀다가는 뭐 불효력이 떨어질 텐데 지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세훈 스탠스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애매한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 지금 그동안 서울시장까지는 가지만 대통령 후보가 못된 이유는 오세훈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보수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좌파는 아닌 것 같고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번에 그 KBS 박민 사장을 막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 못 쳐낸다 하더라도 그동안 박원순이 했던 적폐 10년을 뿌리 뽑는 대청소가 오세훈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오세훈이 확실하게 보수로 뿌리 잡으면 제가 보면 한동훈보다 훨씬 더 앞장서 갈 수 있는데 오세훈은 지금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일을 새로 하지도 않고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애매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자, 김학성 교수님. 예, 지금 우리는 자기 정치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직 우리가 200석 해서 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여기에 모든 뜻을 다 하나로 합쳐서 네,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벌써부터 자기 정치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 인간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왜 저 발광을 뜹니까? 왜 그럽니까, 저놈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랬는데 정작 본인 당사자들은 말로만 이제 혁신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생각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들어가셔서 네. 근본적으로 당의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기득권층에 의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근본적인 혁신 노력은 이뇨한 위원장의 개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전체 보수 자유우파의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국민의힘의 기존의 기득권층에서는 특히 뭐 2선, 3선, 4선 심지어 5선까지 하는 사람들이 뭐 부산과 대구 편안한 지역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그 뜻을 받들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황소연 장군님. 저 왜 저 발광을 떨어요, 저놈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 어젠가 오늘 신문 한번 보니까 네. 그 국회 예산위에서 이제 언언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보고 영업사원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예? 이따위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정말 도대체 이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인지 예? 아니 그래서 그 국민의힘 뭐 어느 의원이 연합뉴스에 떴네요. 기사 올려줘 보세요. 저기. 예. 이야기를 하니까 물가도 오르고 예? 벌써 문재인 정권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모든 게 다 올랐다. 근데 우선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시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취임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외국 순방을 하면서 그것도 뭐 가서 대접도 못 받고 혼밥 먹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정말 그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엄청난 그 경제 이익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계약을 하고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놈들 머리에는 뭐가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정말 뭐 대통령 탄핵하라 한동훈 탄핵하라 뭐 검사들 탄핵하라 하는데 네. 저는 정말 지금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군님이 5.16 혁명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조금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네. 공개하셔가지고 네. 포기했습니다.